안녕하세요. 오늘은 곰돌이 파우치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인기 많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도안을 살짝 변경하셔서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면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필통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본을 대고 먼저 그려주세요. 지금 영상 속의 원단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없는 원단이에요. 같은 원단이라서 상관없는데 평소에는 항상 원단의 뒤쪽에 본도 뒤집어서 재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플리케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도 똑같은 위치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이제 앞쪽에 입부분 있죠? 곰 얼굴의 입부분을 아플리케 할 위치를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 영상은요, 아플리케 하기 위해서 시접을 지금 접고 있죠. 손으로 다림질 해주시면 제일 좋긴 한데, 다림질 해주실 때는 지금 저 수성펜 자국, 수성펜은 다림질 열이 가해지고 나면 물을 뿌려도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펜 자국 없이 다림질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저는 그냥 곡선이 많이 심하지 않고 좀 큰 아플리케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접어가면서 하는 편입니다. 위치에 맞게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공구르기로 붙여주세요. 자, 아플리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너무 작은 아플리케 같은 경우는 못하지만 이렇게 큰 아플리케는 뒤집어서 뒷면에 필요 없는 원단을 잘라 주셔야 돼요. 원단이 두 겹이 되도록 놔두면은 나중에 퀼팅 하실 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작품이 더 예쁩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코를 만들 건데, 이런 원 모양 같은 경우, 동그란 모양 또는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영상 소개처럼 시접에서, 저기 보니까 완성선에서 한 0.2cm 정도 되는 지점에 지금 홈질을 하고 있는데, 이때 홈질할 때는 너무 촘촘하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한 0.3, 4 이 정도 크기로 해주셔서 저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아플리케 하기 전에 원 모양을 먼저, 동그라미 모양을 먼저 만들어 주는 작업이에요. 미리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서 공구르기를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이제 다 만들었죠. 이때 사용하는 거는 본을 그냥 사용하시지 마시고
두꺼운 마분지처럼, 그런데 본을 붙이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일부러 마분지를 사지는 않고요. 아이들 먹고 남은 과자통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코를 위치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자, 이제 앞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판을 만들 건데 솜 위에 안감이 되는 원단이에요. 저는 안감 겉감을 같은 원단으로 했어요. 안감이 될 원단을 놓고 겉감이 될 원단을 놓고 창구멍을 표시하고 있죠.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해주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솜하고 같이 박음질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최대한 꼼꼼하게 박음질 해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초보분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시는 시간입니다. 솜을 바짝 잘라내야 되죠. 솜을 잘라낼 때 박음질했는 부분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솜은 최대한 바짝 잘라내 주는 게 좋아요. 조심조심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원단도 시접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원단은 시접을 0.7cm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게, 시접을 작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뒤집었을 때 모서리가 예쁘죠. 그리고 또 쏙 들어간 부분은 가위밥을 줘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접을 작게, 둥근 부분도 지금 가위밥을 주고 있죠. 그리고 둥근 부분도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살짝 좀 더 작게 해주시고, 들어간 부분은 꼼꼼하게 가위밥을 주세요.
자, 이제 퀼팅을 할 건데요. 퀼팅선은 본을 참고하셔서 하셔도 되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 1.5cm 간격이네요. 시접자를 밀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시접자는 이렇게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을 때 참 유용하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사진이 아니라 영상 속에 보시면 지금 입부분 있죠. 입부분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충 곡선을 그려서 해요. 할 때 하는데 이제 뭐 곡선 잘 못 그리시겠다 아니면 본이랑 똑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영상처럼 저렇게 잘라 가지고 그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끝났고요. 저기 귀 부분에 스티치를 놨어요. 수실로 스티치를 놨고 러닝 스티치라고 하는데 그냥 홈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웃라인 스티치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이 정말 좀 흐리네요. 이게 렌즈가 제대로 안 닦인 상태에서 촬영을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 끝까지 놔주세요. 자, 밑면,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밑면에 앞 뒷면을 붙일 거예요. 이때 붙일 때는 중심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 중심을 맞춰 가지고 붙이시면 되는데 겉지와 겉지끼리 공구르기 또는 감찜질 해주시고 또 안지와 안지끼리 한 번 더. 지금 영상 속에는 저렇게 해서 감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겉지와 겉지끼리. 저렇게 감찜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반듯하게 붙이셔서 공구르기 해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면과 뒷면을 붙였고요. 지금 보시면 안지와 안지끼리 한 번 더 저렇게 공구르게 해주시면 더 튼튼하고 작품도 더 반듯하고 예뻐요. 이제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도 중심을 표시해 주시고 중심에서부터 달아주셔도 되고 중심을 표시해 주신 다음에 시침핀으로 꼼꼼하게 위치에 맞춰서 고정하고 나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퍼를 달아줄 때는요, 뒤에 바늘이 뒤로 가지 않도록 뒤쪽이 겉면이죠. 겉지 쪽이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달아주시고 홈질 또는 반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박음질 정도를 권하는 편이에요. 지퍼를 달고 나서 저기 지금 하는 작업은 더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저는 감침질을 하고 있어요. 일본 퀼트 책들이나 이렇게 보면 세발뜨기 해놓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침질이 더 깨끗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기도 쉽고 그래서 감침질로 한번 다 해줍니다. 반대편 쪽도 지퍼를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세요.
자, 이제 지퍼 달고 나서 남았는 옆부분을 공구르기로 붙이셔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